지금까지는 비정렬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가지 버전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부터는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렬 리스트를 만들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렬하니까 내림차순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오름차순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보통 정렬 리스트는 오름차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위치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푸시백, 팝백이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삽입 추출 연산이고요. 물론 앞에다, 맨 앞에 집어넣는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렬 리스트에서는 푸시 프론트, 푸시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렬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런 값이나 맨 뒤에, 맨 앞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sorted array list에서는 이 두 개의 연산은 구현하지 않고 add라는 연산을 대신 구현하겠습니다. 이 연산 하나만 이용해서 삽입은 이 연산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구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비정렬 리스트와 팝프론트, 팝백, 픽프론트, 픽백은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물론 푸시프론트와 푸시백이 없기 때문에 팝프론트, 팝백도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는 연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위치에 의한 접근 또는 뭐 반복자를 이용한 접근, 이런 게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정렬 리스트에서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를 빼는 게 정렬 리스트를 사용할 때 필요한 연산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개는 그냥 그 비정렬 리스트를 구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orted array 리스트의 경우에 find는 이제는 정렬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선형 검색이 아니라 이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이진 검색을 하면은 log n에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dd는 아무 위치에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집어넣을 값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그 값을 집어넣을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찾는 건 find와 비슷한 형태로 이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log n이 되겠죠, 비용은. 그런데 그 위치에 삽입하려면 그 위치부터 뒤에 있는 요 위치에다 삽입하려고 그러면 요 위치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다 뒤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 ON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remove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찾는 건 삭제하려면 찾아야 되는데, 찾는 건 log n에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걸 그 자리로 옮겨와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뒤에 있는 요소들을 땡겨와야 돼요. 따라서 remove도 on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냐에 따라서 remove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sorted array 리스트에서의 remove all은 그 비정렬 리스트 remove all과 달리 정렬 리스트에서는 3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비정렬 리스트에선 3이 막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검색을 해야 되지만 이 정렬 리스트에서는 3을 찾으면 그 주변만 보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렬의 핵심은 삽입을 O 안에 추출을 O 안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pushback, popback 이 두 개의 연산이 그 리스트를 사용할 때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비정렬 리스트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연산들이 더 이상 O1이 아닙니다. 항상 삽입할 때 맨 뒤에다 삽입하고자 하더라도 그 앞에 내가 삽입하려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연산들이 ON으로 비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정렬 리스트에서는 어차피 삽입할 때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그 n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n에 중복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삽입을 할 위치를 찾아야 되겠고, 중복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찾았을 때 그 내가 집어넣은 요소가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그 삽입하는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렬 리스트는 우리가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값은 인접해서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remove first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 맨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이진 검색하다가 여기를 찾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나 요 앞에 더 앞에 있는 애를 삭제하나 최종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3333 있다가 요걸 없애면 333이 될 거고, 앞에 걸 없애도 결과론적으로는 3이 3개 그 위치에 남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remove all은 또 같은 위치에 다 존재합니다. 검색 연산은 중복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진 검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진 검색을 할 때 그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 그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우리가 가정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색인이 0, 1, 2, 3, 4, 5, 6, 7, 8입니다. 그러면 이진 검색을 할 때 low는 0, high는 8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중간값을 구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기 나누기 2니까 4가 돼요.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처음에 search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mid 위치에 있는 6값이 5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low는 계속 0, high는 mid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돼요. 그럼 mid를 다시 계산하면 0 더하기 3 나누기 2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1에 5가 있으니까 검색은 종료됩니다. 그러면
서치 4를 해봅시다. 4를 해보면 똑같은 과정이 거쳐서 요걸 가리킬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에서 미드는 1이 돼요. 근데 5가 4보다는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로우는 0, 하이는 미드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미드를 계산하는데 미드도 0이에요. 미드보다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크니까 로우는 미드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됩니다. 그리고 로우가 하이보다 커졌기 때문에 루프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로우가 뭘 가리켜요? 최종적으로 1이죠. 1을 가리킵니다. 로우가 미드 플러스 1에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요. 종료하면.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4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 검색을 했을 때, 종료했을 때 low라는 값이 갖고 있는 색인 위치에 값을 저장하면 됩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10을 해봅시다. 10. 12를 해봅시다. 12. 그러면은 처음에 0, 하이가 8, 미드가 4예요. 그러면 6보다는 12가 크니까 로우는 5, 하이는 8이 됩니다. 그럼 미드는 13이니까 6이 됩니다. 6은 6이에요. 그러면 로우는 7, 하이는 8이에요. 그러면 미드는 15니까 7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봐요. 그러면 여전히 12가 더 크죠? 그러면 로우는 8, 하이는 8이 됩니다. 그리고 미드도 8이 돼요. 8이 되니까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13이 12보다는 크니까 그 다음에는 로우는 8, 하이는 7이 됩니다. 그러면 로우가 하이보다 크니까 루프는 중단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12를 집어넣을 위치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넣고 얘를 뒤로 당기고 12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진 검색을 한 다음에 내가 삽입하려는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가 있는 위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얘를 만날 수도 있고 얘를 만날 수도 있고 얘를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애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위치에 넣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요 위치에 5가 있을 때 5를 넣으면 나머지들을 뒤로 당기면 되는 것이니까 요 사이에 넣든 어디다 넣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못 찾았을 경우에는 이 로우가 갖고 있는 값 위치에다가 그 데이터를 삽입하면 됩니다. 정렬 배열 리스트는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에 비해서 몇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검색은 선형 검색이 아니라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번째 요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열 3개인이 요번째 요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를 알고 싶으면은 그 K-1 값, 색인에 위치한 값을 얻어내면은 그것이 K번째,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K번째로 작은 애죠.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큰 애도 그걸 좀 뒤에서부터 빼면 되니까 항상 K번째 요소에 있는, 앞에서부터 K번째에 있는 애들을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애와 맨 뒤에 있는 애가 민 값과 맥스 값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 요소와 후속 요소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어진 요소보다 같거나 작은 요소의 개수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소를 하니까 7보다 작은 애가 몇 개 있지? 그럼 7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7이 아닌 것까지 가야죠. 조금 앞으로 가서 나머지를 따져주면, 왜냐하면 7이 중복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이 없으면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rank라는 함수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삽입과 삭제가 저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정렬 리스트예요. 장점은 요 앞에 보여드렸던 뭐 랭크라든지 그 min max 값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다양한 그 연산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비정렬 리스트는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단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삽입, 삭제가 고가라는 거예요. 근데 비정렬 리스트는 저렴한 거예요. 저렴. 푸시백, 팝백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비교적 정적이다. 자주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정적이고 플러스 요런 통계 연산 뭐 어쨌든 여러 여기서 말하는 연산들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은 정렬 리스트가 비정렬 리스트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적이면 쭉 삽입과 삭제를 다 한 다음에 이런 연산들을 많이 사용할 때 비정렬 리스트를 정렬하면 돼요. 이 연산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한번 정렬한 다음에 했을 때 소요되는 nlog n의 비용이 상쇄됩니다. 여기서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정렬하고 나서 이 효과를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삽입할 때 계속 정렬하면서 유지할 이유는 이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적이다. 자주 삽입 삭제를 한다. 그리고 이 연산도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은 자주 정렬하기는 어렵죠. 그럼 얘는 좀 불편할 텐데 얘도 얘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정렬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강의 후반부에 배울 이진 탐색트리라는 비선형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정렬 리스트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점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렬 배열 리스트는 그렇게 필요한 그런 리스트는 아닙니다. 맥스와 민 값을 또 범위를 알 수 있다는 이점은 있어요. 이점은 있는데 그것이 정렬 리스트를 사용할 만큼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강의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그
이진 탐색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정렬 배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이때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자료 구조가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렬 리스트가 유용하게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학습하는 차원에서 구현을 해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d 연산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add는 그 나머지 찾은 다음에 나머지 요소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 위치에 뒤로 미루고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찾으면 하나씩 뒤로 옮기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형 검색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진 검색을 할 것입니다. find는 이렇게 선형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 비정렬 리스트에서의 선형 검색하고는 선형 검색을 사용하더라도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은 선형 검색의 그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항상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다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정렬 리스트에서는 가다가 없으면 이제 자기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자기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7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로는 6이 있을 수 없으니까 검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정렬 리스트에서는 선형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 검색을 하게 되겠고, 이진 검색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low와 high 두 개, left, right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중간 위치를 찾고 그 중간 위치와 우리가 찾을 것을 비교해 가지고 검색이 이루어지고요. 한번 검색했을 때 그 배제되는 후보가 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log 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정렬 리스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버전은 두 번째 unsorted 리스트 버전을 복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지우고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테스트로 바꾸고요. 이름도 sorted array list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용량 고정, 중복 허용, 배열을 이용한 정렬 리스트.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rename sorted array list로 바꾸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sorted array list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로 필요한 것들을 추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하나씩 해보는데요.
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치는 항상 이진 탐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at return은 반환하는 값은 있는 색인이 될 것이고요. 이 색인이 정확하게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없으면 해당 요소를 삽입할 위치를 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 탐색은 low와 high 값을 두 개 이용할 거고요. while low가 high보다 작거나 작을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mid 값을 계산합니다. 이때 보통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low와 high의 값에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mid를 계산한 다음에 if num items의 mid에 있는 위치가 아이템하고 같으면 return mid 그 요소가 있는 색인을 반환하겠고요. else if items가 mid인 것이 아이템보다 크면 low를 바꿔줘야 되죠. mid가 아이템보다 크면 high를 바꿔줘야 되죠. high는 mid 마이너스 1 그리고 else low는 mid 플러스 1 return low. 그래서 이진 탐색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중앙값을 계산한 다음에 중앙값의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것과 찾는 것을 비교하고 같으면 종료하고 다르면은 이 미드 값과 비교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작으면 미드 아래를 검색해야 되겠고 아이템이 미드에 있는 값보다 크면은 미드 위에 반대쪽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이즈 t를 이용해서 로우와 하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로우와 하이가 둘 다 0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앞에 색인에 있는 요소와 비교를 할 수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그거보다 작으면은 요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미드 마이너스 1이 실행이 되는데 미드 마이너스 1이 되면 미드도 0일 테니까 마이너스 1 값을 하이가 유지해야 되는데 하이는 unsigne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이면 로우를 미드가 0이면은 로우를 여기서 반환하고요. 아니면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 이것도 오버플로우 문제를 여기서 한번 더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이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초기값 목록 자체가 정렬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면 안 되죠. 그래서 init 리스트를 정렬한 다음에 옮겨줄 수 있고, 정렬하기가 귀찮으면은 앞으로 만들 add를 여러 차례 불러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add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푸시백은 필요 없고요. 푸시프런트도 필요 없습니다. 두 개를 지우고 여기다가 add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히 지웠네요. 하나 복사하고 지울게요. 이거를 자, add를 만들어야 되는데 add는 삽입할 위치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약간은 삽입할 위치를 매번 구하지 않고 몇 가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empty이면 어떻게 될까요? empty이면은 0 위치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list items num items -1보다 1보다 아이템이 같거나 크면 items num items에 아이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되고요. insert log은 search item 삽입할 위치를 찾고 삽입할 위치를 찾았으면은 i에 있는 거를 i 플러스 1로 뒤에서부터 하나씩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ems insert log 위치에 아이템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이제
더 만들기 전에 잘 돌아가나 확인하겠습니다. 옛날 버전을 갖고 왔더니 틀린 게 있네요. 금방 고치겠습니다. 팝 테스트까지는 돌아갈 거고, 이니셜라이즈 리스트도 돌아갈 거고, 요 리무브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remove first부터는 주석을 처리하고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네요. 수정을 해야 되는 요소니까. 네, 에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만약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프로그램이 동작을 제대로 안 합니다. 문제가 된 게 add find test예요. 그러면 add find test를 보면은 쭉 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문장을 실행하다가 assert equal을 실행하다가 죽으면은 만족을 못하면은 이 구글 테스트가 프로그램을 중단시킵니다. 이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근데 이 테스트는 실패를 하지 않고 뭔가 중단한 거예요. 그럼 뭔가 무한 루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서치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여기서 0, 3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나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가서 봅시다. 3, 5, 7, 3을 넣고 있어요. 그럼 처음 3을 넣을 때 문제가 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빈 상태일 땐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3을 0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는 5는 맨 마지막 요소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또 넣습니다. 5, 7까지 넣어요. 근데 3을 넣으려 그러면 맨 앞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else 부분은 오는 겁니다. 즉 문제가 된 거는 요 네 번째 add를 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을까? 이 for 루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for 루프가 빠져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하는 출력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for 루프에서 뭔가 무한 루프가 돌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되게 요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for 루프에서의 문제는 뭘까요?
삽입한 위치는 0입니다. 그러면은 num items는 지금 3이고요. 그럼 2, 1, 0이 됩니다. i가. 그 다음에 i가 마이너스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어이구 사이즈 t를 썼네요. 사이즈 t를 썼으니까 unsigned니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매우 큰 양의 정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또 반복을 하고 있고 엉뚱하게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부호가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번거롭고 그래서 0이 돼도 좀 동작을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1을 옮기고 i가 0이 되면은 종료를 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ailed가 나왔네요. 근데 add도 failed 있네요. list find true인데 false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find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find를 한번 보겠습니다. find는 손은 안 댔어요. 손은 안 댔는데 없을 때 뭐랑 비교하냐면 max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search가 찾고자 하는 걸 못 찾았을 때 max를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서치한 위치에 있는 값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같은지 봐야 돼요. 만약 다르면은 없는 거고 같으면 있는 거고 이진 검색을 해서 찾으면 찾은 위치를 주고 못 찾으면 객체를 삽입할 위치를 주는데 그 데이터를 삽입할 위치는 기존 공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만든 건 잘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외가 발생했네요. init list.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full state가 나왔네요. 왜 그랬죠? num items만큼 했고 add를 했는데 full 어떻게 됐다. 지금 초기가 목록에서는 add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dd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num items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쏙 지워서 여기로 옮긴 다음에 얘를 없애겠습니다. 예, 잘 통과가 됩니다.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 일부러 한 실수도 있고요. 또 생각 못해서 한 실수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에 성공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해야 되는지도 조그맣게는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중단된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고 그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printf 같은 또 std, cout 등에서 값들을 특정한 위치에서 출력해 봄으로써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 주변 코드를 분석해서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remove를 해보겠습니다.